21세기의 아이들이 메시와 호날두를 절대적인 레전드로 여기면서 자랐다면 20세기를 경험한 저 같은 모든 축구 팬들에게 마라도나는 펠레와 함께 축구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됐네요. 리오넬 메시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르헨티나의 모든 축구 유망주들은 하나같이 제2의 마라도나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2의 마라도나 중에서 리오넬 메시 한 명이 결국엔 제1의 메시가 됐죠. 그 뒤로도 마라도나의 위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마라도나는 뛰어난 선수 시절을 뒤로한 채 온갖 말썽만 부리던 사고뭉치 레전드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금지약물 사용과 마약 투여, 혼외자 논란과 탈세의 인종차별적인 제스처까지 마라도나의 삶은 늘 사건 사고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마라도나의 선수 시절 최전성기였던 이탈리아 나폴리 시절을 중심으로 그의 생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만 40년 26일 동안 지구에 머물다간 역대 최고의 축구 천재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던가요? 마라도나에게 딱 들어맞는 속담입니다. 1960년 10월 30일에 태어난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 딸만 넷이던 가난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떤 생활고가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고 그 뒤 남동생 둘이 더 태어나는 바람에 어릴 적부터 장남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다고 하네요. 마라도나의 축구 실력은 어릴 적 골목에서 공을 찰 때부터 출중했다고 합니다. 만 10살 무렵 지역 축구팀에 픽업된 마라도나는 곧바로 수도죠. 부에노스아이레스 명문인 아렌티노스 주니오스라는 팀의 유스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마라도나가 아렌티노스 1군 무대에 데뷔한 것은 1976년 10월인데요. 아직 만 16살도 되기 전의 일입니다.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사상 최연소 데뷔였고요. 3주 뒤에는 최연소 득점까지 터뜨리게 됩니다. 아렌티노스에서 4시즌 동안 115골을 터뜨린 마라도나는 1981년 만 20살의 나이로 당시로서는 거액인 400만 달러의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팀이죠.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마라도나의 첫 번째 월드컵은 1982년 스페인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마라도나와 그렇게 합이 잘 맞는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 21살의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가 치른 5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만 헝가리전 2골 외에는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소속팀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에서 벨기에와 맞대결을 펼칠 때도 홈팀 팬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경기장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회 내내 거친 파울에 시달리던 마라도나는 마지막 경기인 브라질전에서 팀이 거의 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상대 선수를 가격해가지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소속팀 바르셀로나로 복귀를 한 뒤에도 마라도나는 간염, 또 부상 이렇게 번갈아 시달리면서 많은 경기에 뛰질 못했어요. 2시즌 동안 리그에서는 36경기만 뛰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1984년 코파델레이 결승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이제 빌바오한테 패배를 했는데 마라도나는 경기 종료 후 상대팀 선수 3명을 엘보우, 니킥 아주 강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집단 난투극까지 이어지게 되죠. 경기 내내 아주 거칠게 자신을 괴롭히던 선수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자신을 이제 모욕하니까 참다 못해서 덤벼든 것이라고 하는데 영상만 봐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엘보우의 니킥은 좀 선을 넘긴 했네요. 구단 수뇌부는 평소 자신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던 마라도나가 이런 사고를 친 김에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폴리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금액인 1,050만 달러를 이적료로 제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역대 최초로 1천만 불의 사나이가 된 마라도나는 나폴리로 향하게 됩니다. 나폴리 팬들의 환호는 정말 열선을 그렸어요. 이제는 마라도나 스타디움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인 산파울로 스타디움에 모인 7만 5천 명의 나폴리 팬들이 바르셀로나에서 건너온 아르헨티나의 축구 천재를 뜨겁게 반깁니다. 야, 7만 5천 명이 경기도 아니고 입단식을 보러 온 거예요. 사실 마라도나의 나폴리 여행은 아주 의외의 선택이긴 했어요. 나중에 마라도나가 이제 수뢰한 것에 따르면 정식 오퍼가 온 팀이 나폴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당시 나폴리는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간신히 강등권을 벗어난 하위권 팀이었어요.
자고로 이탈리아 리그는 북부의 3대 명문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 밀란 이 세 팀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수도인 로마를 연고로 하는 AS 로마하고 이제 라치오 로마 이 두 팀이 도전장을 내미는 어떤 그런 구도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회적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서 갈라진 극심한 지역 감정, 부자인 북부에 비해서 아주 가난한 남부의 사정이 아주 갈등 구도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축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패배의식이 팽배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승 한번 해본 적 없던 바로 그 나폴리 축구팀이 마라도나의 입단 이후 엄청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떡상이죠. 턱걸이로 잔류에 성공한 이 나폴리에 자리 잡은 마라도나는 첫 시즌 혼자 14골을 넣으면서 득점 3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팀을 8위까지 살짝 끌어올려요. 무엇보다 홈에서 단 1패밖에 하지 않았던 경기력, 이게 홈팬들을 아주 열광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5-86 시즌 나폴리를 리그 3위까지 끌어올리게 되고요. 급기야 1986-87 시즌 나폴리를 팀 역사상 처음으로 세리에A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주장원장을 찬 마라도나를 앞세운 나폴리는 내친 김에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더블, 즉 2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축구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던 나폴리예요. 그런데 저 잘난 밀라노와 토리노 놈들을 제끼고 세리에 우승을 차지하니까 마라도나는 뭐 나폴리의 순식간에 영웅이 되는 거죠. 이어진 1987-1988 시즌 처음으로 세리에 득점왕까지 차지한 마라도나는 이듬해인 1988-89 시즌 이번에는 나폴리의 사상 처음으로 유럽대회 우승 트로피까지 안기게 됩니다. 1년 앞서서 이제 우리의 차붐이 레버쿠젠 소속으로 결승전 골을 넣었던 바로 그 대회죠. 지금의 유로파 리그인 유에파컵 정상에 나폴리를 올려놓게 됩니다. 이탈리아 공격수 지오르다노, 브라질의 카레카와 함께 이른바 마법사 조합, 그러니까 마지카 콤비를 이뤘던 마라도나는 내친 김에 1년 뒤 또 한 번의 세리에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1990년의 이 우승은 지금까지 나폴리의 마지막 리그 우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라도나와 나폴리의 로맨스는 이제 슬픈 결말을 향해 갑니다. 사실 마라도나는 이 무렵부터 이미 코카인 남용, 마피아 연루설, 사생활에 문제가 많았어요. 훈련도 많이 빠지고 1990년 이탈리아 세리아 우승 직후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1990년 월드컵이요 다름 아닌 이탈리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팀이던 아르헨티나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절에 이 월드컵 개막전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약체로 꼽히던 결과적으로는 8강까지 가는 돌풍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개막전 이전까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카메룬에게 패배를 한 건데요. 당시에 이제 결승골을 넣었던 오만비크의 엄청난 타점 높은 그 엄청난 헤딩 슈팅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이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는 매 경기 아주 힘든 시합을 했어요. 조별리그도 조 3위로 간신히 통과를 했고요. 16강전은 이제 브라질전인데 마라도나의 패스를 받은 바람의 아들 카니자가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1대0 힘겹게 이겼고요. 8강 유고슬라비아전은 승부차기 승리. 여기서 이제 또 승부차기에서 마라도나가 실축을 했는데 어쨌든 올라갔고 이때 고이코에치아 골키퍼가 정말 아주 대단한 선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올라간 4강전. 상대는 놀랍게도 홈팀 이탈리아였고요. 운명의 장난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이탈리아를 상대하게 된 4강전 장소가 바로 다름 아닌 나폴리였던 겁니다. 야, 대단하죠. 4강전 상대인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마라도나는 기자회견에서 나폴리 팬들을 자극하는 인터뷰를 해요. 은연중에 자기를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나폴리 시민들더러 이탈리안이 되라고 합니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라고 채근하는 풍경이 정말 당혹스럽네요.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 간 지역 감정 그리고 나폴리 시민들의 자신을 향한 애정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아주 과감한 발언이었죠.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마라도나가 직접적으로 나폴리아 팬들이여 나를 응원하라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나폴리 팬들 사이에서 4강전 과연 아르헨티나를 응원해야 되는지 여부를 두고 참 많은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그만큼 나폴리 사람들에게 마라도나가 남다른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나폴리 사람들이 시합에서 이탈리아를 등지고 아르헨티나를 응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폴리 홈에서
적이 되어서 이탈리아를 상대해야 되는 마라도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해요. 유명한 문구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라도나여, 나폴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우리의 조국이라오. 입에선 이탈리아를 노래하지만 마음속에선 당신을 부르고 있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마라도나가 어떤 경기를 하러 가든 늘 야유가 쏟아졌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이 경기에서는 야유가 없었다고 해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라도나 본인도 나중에 자신의 발언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소리였다 이렇게 수려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를 잡고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 결과를 이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서독과의 결승전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라도나의 전성기도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월드컵이 끝난 뒤에 마라도나는 이탈리아 축구협회를 통해서 도핑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와요. 축구 선수가 마약을 했으니까 중징계는 피할 수 없겠죠. 무려 15개월, 1년 3개월 동안의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 뒤에도 마라도나의 사생활은 쉽게 복구되질 않았어요. 네, 팀 훈련도 빠지고 나중에는 경기에도 못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라도나는 1992년 화려했던 나폴리 생활을 마치고 이탈리아를 떠나게 되죠. 자, 그 뒤 스페인 세비야를 거쳐서 아르헨티나로 돌아간 마라도나는 결국 완전한 재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 다시 참가를 해서 좋은 컨디션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대회 도중에 도핑 테스트 또 걸려가지고 강제 귀국 조치를 당했어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지만 A매치 마무리는 너무도 아쉽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마라도나가 그 뒤 선수 시절 이어가다가 경기를 한국에 와서 한 적이 있는데요. 2002 월드컵 위치전에 한창이던 대한축구협회에서 1995년 9월 달에 보카 주니어스 내한 경기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마라도나가 보카의 주장으로 한국에 왔었어요. 양국 대통령이 함께 관전한 이 시합에서 마라도나는 뭐 전성기에 비하면 많이 뛰진 못했습니다만 빼어난 패스와 경기 진행 능력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상병이었는데 제가 축구 좋아하는 부대장의 명령 때문에 전병력이 각자 내무반에 모여서 이 경기를 강제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라도나 열성팬이었던 연대장님, 좀 기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마라도나의 축구적 고향이라 할 나폴리는 과거 등번호 10번호를 영국 앨번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홈구장의 이름을 디에고 마라도나 스타디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폴리에 영원히 묻히게 된 디에고 마라도나, 20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로서 멋진 기억들을 우리에게 안겨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곳에선 부디 편히 쉬시기를. 지금까지 뿔리TV,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